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또 국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들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 위원회 소속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게 뭐 크게 무슨 본인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처럼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경찰이 이제 치안본부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내무부가 직할하던 시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집회나 민주화 인사를 연행하거나 탄압하는 문제조차도 항상 내무부 장관이 직접 통계를 내면서까지 독려하고, 시위 진압 문제도 직접 내무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해서 억압하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그때의 그 인권 탄압의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압박 속에서 권력의 목적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되다 보니까 박종철 열사같이 이 고문 들자에 의해서 고문으로 희생되신 분도 있고요. 또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한열 열사가 직접 철탄에 피격되는 것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찰력을 행사하게 됐을 때의 그 비극, 인권 탄압, 인권의 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 비극적인 상황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악몽 같은 그런 시기가 떠오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경찰이 민생 치안에 집중하면서 얼마나 존경받는 직업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역사를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보면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으로 소방관과 경찰관, 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이런 분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존경심이 제일 높아지고, 그 신뢰가 또 그만큼 대한민국을 유지하게 만드는, 공권력 자체가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그냥 선의만 믿고 또 다시 그런 시대가 오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국 신설의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경찰을 독립시켜서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굳이 변경해야 할 이유가 지금 있는가, 시급한 이유가, 이런 점을 다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점들도 잘 지적을 해주시고, 또 대안을 잘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해나가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주 국회에서 진행한 토론회 중에 가장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그 김순호 씨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 이런 자리 만들어 놓고 결국 그런 분을 갖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료를 밀고 해서 출세하신 분을 이런 고위직에 앉힌다는 게 경찰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바로 잡을 건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20-30일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길어도 100일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게 내각 경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취임 100일은 민심을 받들어서 쇄신, 변화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여전히 오만과 독선으로 독주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등 상중고로
너무나 힘든 시기, 거기에 폭우와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너무 어려운 이 신음하는 시기인데 이 정부가 가장 공들여서 정광석화처럼 해치운 곳이 바로 경찰국 신설입니다. 심지어 여당이 국민의힘과도 사전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 경찰국 신설의 과정에서 법의 정신과 취지를 위반했고 또 역사를 거슬렀으며 국민의 뜻을 반대한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좀 전 우리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첫 경찰국장을 민주화운동 동지를 밀고한 대가로 출세와 승진을 거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로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또 균형 발전을 제1과제로 삼아야 하는 행안부 장관의 행보도 봤더니 심각합니다. 취임 100일을 내일 모레면 맞는다고 하는데 이 이상민 장관의 업무 80%가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지역 방문 일정의 절반가량도 경찰국과 관련된 치안 관련 업무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한 것이라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오로지 경찰국 신설에만 행안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대통령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변은 온통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충성 경쟁을 하니 앞으로가 참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경찰국 신설 문제를 포함한 유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이미 상위 차원의 국회법 차원의 대응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법조계 심사위와도 긴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여러 의견과 대안을 잘 수렴해서 법리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지난 8월 15일부터 해서 지금 8월 15일, 8월 16일 그리고 오늘 오전, 오후 사실 이제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만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이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서 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하는 간담회는 그간에 쭉 그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한꺼번에 모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일정에 대한 꼼꼼한 좀 로드맵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요. 이것도 지적하려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행안부가 마련한 정부 조직 관련한 지침에 어떤 부처가 국을 신설하려고 하면 국 단위를 신설하려고 하면은 인원이 20인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경찰국은 20명이 안 됩니다. 스스로가 만든 지침을 부정하면서까지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산은 줄이겠다고 하면서 민방위법은 또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만 한 건 아니죠. 예산은 줄이겠다고 하는데 청와대도 이전을 하고 아무튼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 인원 줄이겠다, 또 민정수석실 없애고 인사수석실 없애면서 청와대 대통령실이죠. 인원은 줄이겠다고 하는데 100일이 됐습니다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대통령실 때문에 결국은 인원이 계속 보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수석실을 없애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을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은 반드시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또 하나는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또 역시 이어달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이제 경찰과 관련한 것도 91년에 이유 있는 독립을 시켰고 그 이유 있는 독립에서 여전히 그게 완벽한 경찰의 민주적 중립성 확보, 정치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점점 더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국회를 통해서 법안을 개정안을 낸다든지 또는 협조의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처럼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혁혁하게 피력하는 정부도 정말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국회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국민들이 지켜보는 결과, 이 판단 결과가 저는 국정 지지율 20%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국회가 또는 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래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또는 국민의 안전이나 정말로 경찰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기간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어떤 업무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그런 국회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변호사님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조금 기탄 없이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간담회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잘 받아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